이 환자분 6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이 말씀하신 증상이 이명, 불면증, 복통, 고지혈증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실제 우리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이상이 있더라고요. 야간에 코티졸이 이렇게 떨어지면 잠을 못 잡니다. 왜냐면 내가 잘 때 죽을지 모르거든. 부신 피로 7단계로 나오셨어요. 7단계 부신 고갈이에요. 치료를 진행했을 때 어땠나요? 를 하고 그날 가서 코를 골고 주무셨대요. 요즘에도 많은 환자분들이 저희 하이맵 의원을 찾아주시는데요.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 이명 환자분들이 좀 더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이명 환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이 이명이 밤에 잠을 잘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대부분 좋아진다고 하세요. 근데 이명과 불면증까지 있다면 정말 이제 힘이 들어지는 거죠. 그 두 개가 동시에 있기도 하나요? 그럼요. 그래서 이명 환자분들 중에 더 힘드신 분들이 이명과 불면증 같이 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이명, 불면증 둘 다 좀 치료하기 힘든 질환인데 치료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도 많죠. 어, 그 사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죠. 그러면 이 환자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환자분 6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우리 병원에 내원하신 동기는 따님의 친구분이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고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직업이 안경사세요. 운영하고 계시는 안경점에 이제 손님이 많이 오시고 또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불면증이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후에 이명까지 겹쳐서 최근 6개월 동안에는 하시던 일을 지금 잘 하지를 못하시고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명, 불면증이 생업도 중단할 정도로 되게 좀 힘든 질환인 거예요? 맞아요. 하필이면 이 이명이 밤에 더 심해진대요. 또 불면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밤에 잠이 들지도 않고 자다가 이명 때문에 또 깨신대. 그러니까 이제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이제 마침내 낮에 이제 일을 못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셨다. 우리가 이제 환자분이 오시면 개선하고 싶은 증상을 자세히 다 말씀을 해보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분이 말씀하신 증상이 이명, 불면증, 복통 세 가지를 개선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통이 추가되는 거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항상 예전부터 있었대요. 저희 병원 오기 전에 어떤 치료를 받아왔나요? 이분이 이제 결국은 수면 클리닉에 가서 뭐 양압기나 이런 처방을 받고자 했으나 검사상 정상이었기 때문에 수면을 개선하기 위한 약 드시고 있었고요. 또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청력 검사 하셨는데 청력은 이제 나이가 들면 누구나 좀 떨어지거든요. 그 정도의 난청밖에 없다라고 해서 또 이명을 개선하기 위한 약을 드시고 있었고 또 특이하게 이제 이분이 한약을 3개월 이상 드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면 때문에 정신과에서 이제 멜라토닌과 수면제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셨고 그리고 또 있네. 현미 발효식초가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를 또 유튜브에서 입수하시고 또 현미 발효식초를 드셨는데 크게 도움을 못 받았다. 이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하셨네요. 그지. 대부분의 이명 환자분들이 이런 치료를 하세요. 이비인후과 갔다가 한의원 갔다가 또 정신과도 갔다가 이제 이렇게 하시죠. 건강검진 같은 거 받아보기도 할 텐데 그거 나온 거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건강검진을 6개월 전에 하셨는데 고지혈증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실제 우리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이상이 있더라고요. 어떤 검사를 받으셨나요?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이명의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치료를 하잖아요. 기본적인 검사를 하죠. 인바디라고 불리는 체성분 검사, 정량 뇌파 검사, 자율신경 검사, 건강검진에서 우리 항목을 보고 빠진 항목에 대해서 혈액 검사를 했고요. 이분이 항상 열심히 뭘 하셨잖아. 그래서 부신의 기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신 기능을 알기 위한 타액 호르몬 검사, 그 다음에 그 에너지 대사와 장애 염증을 알기 위한 유기산 검사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인바디 검사를 보면 근육량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체지방이 조금 많은 이런 타입인데 이분은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은 분이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에너지를 보통 어디서 흡수하느냐? 음식이지. 근데 이렇게 인바디에서 근육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잘 못 만들어내는 분이세요. 위장에서 단백질의 분해 흡수가 안 되는 타입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 검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신경계의 긴장도가 올라가 있고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보다 활성도가 더 올라가 있어요. 신경이 지금 현재 굉장히 예민한 상태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뇌파 검사를 하셨거든요. 전체적으로 뇌파의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낮에 일할 때 활성화되는 뇌파가 오히려 활성도가 더 떨어져서 뇌의 기능이 이분이 하시는 활동을 잘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혈액검사, 아까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혈액검사에서 우리가 호모시스테인 검사를 했는데 호모시스테인이 8.34로 나왔어요.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몸 안에 대사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혈관벽이 좁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혈당이 105, 당뇨 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관은 좁아지고 피는 끈적끈적해지니까 이명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선하셨어야 됐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 부신 호르몬 검사를 했더니 부신 호르몬이 무려 부신피로 7단계로 나오셨어요. 10단계는 어느 정도? 7단계 부신 고갈이에요. 부신이 결국 고갈되는 건 뭐냐 하면 몸 안에 염증이나 면역 반응도 있지만 내가 쓸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보다 많이 쓰는 게 오래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해보니까 안경점을 5군데에서 하셨는데 5군데가 다 재개발됐대. 그래서 내가 그럼 돈 많이 버셨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리 잡을만 하면 또 옮겨야 되고 자리 잡을만 하면 옮겨야 되고 하셨고, 또 이분이 너무 잘하시니까 계속 고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했겠죠. 부신을 많이 쓴 거야. 부신 호르몬이 검사 결과지 보면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야간에 코티졸이 이렇게 떨어지면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은 생명을 유지하는 호르몬인데 밤에 이렇게 떨어지면 내 몸에서 각성작용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잘 때 죽을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주인을 깊게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이. 힘들겠죠. 검사 결과 보니까는 완전 충치적 난국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충체적 난국이고, 우리가 앞에서 그 열거했던 치료 있잖아요. 그 치료로 도저히 개선될 수 없는 이명인 거지. 그러면 이분은 치료를 어떻게 했냐? 검사를 했잖아요. 그럼 검사에 따른 치료 계획서를 작성을 해요. 이분이 부신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신 기능을 올리는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뇌파의 불균형이 심했잖아요. 자율신경이랑. 요거를 개선하기 위한 TMS 치료를 같이 했습니다. 식이요법, 약물 처방, 영양제 복용, 수액 치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치료를 진행했을 때 어땠나요? 잠을 못 자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부신 기능 저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MS를 하고 그날 가서 코를 골고 주무셨대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너무 좋으셨던 거지.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불면증의 원인이 부신 기능이 저하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부신 기능을 점차 올려주고 부신을 떨어뜨리는 장을 치료 같이 하니까 점차 이제 몸이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명의 소리가, 원인들이 개선되는 속도에 따라서 이명이 점차 이제 약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이명도 작아지지만 똑같은 이명이 들리더라도 예전만큼 괴롭지 않다. 그건 누구나 하시는 말씀이세요. 신기하게 불면증이다가 TMS 한번 맞고서는 바로 그냥 TMS 그러니까 효과가 세요. 이성 원장님 잘하시는 거지. 그 환자분의 뇌파를 보고 어디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다는 치료 계획을 잡으시는 거잖아요. 그분의 뇌파의 불균형에 적합한 TMS를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이렇게 코를 골고 잤다니까 본인도 이제 너무 좋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TMS는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어디를 자극하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자극하느냐, 자극의 근거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뇌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뇌파의 이상을 개선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이청 원장님이 직접 TMS를 하시니까 TMS 효과가 좋은 거죠. TMS는 받는 게 자체만 좋은 게 아니고 적절하게 해야 좋은 거다. 그렇죠. 정반대의 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정확한 검사 베이스의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이분은 아직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TMS와 치료를 통해서 불면증 많이 개선되셨고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이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지금 부신에 완전 고갈해서 에너지가 올라오니까 전반적인 이제 신체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죠. 다시 이제 본인이 하시던 일에 이제 지금 복귀를 하셔서 이제 업무 강도를 높이고 계세요. 그리고 이명이 들리더라도 내가 예전처럼 괴롭지 않다. 내가 참 이명이 들렸나? 이제 이런 생각을 문득 다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명에 내가 신경을 덜 쓰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이명 환자분들을 만나 뵙잖아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들 이명을 치료할 수 없다. 친구처럼 지내라. 불치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괴롭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치료를 하려는 시도를 아예 안 하고 지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명을 치료를 해보면 이명이 개선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명을 이렇게 원인을 찾다가 보면 이분이 이런
이런 문제를 그대로 뒀다면 이명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질환으로 발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발견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낫지 않는 이명이나 불면증이 있다면 개선되지 않는 뭔가 원인이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찾아서 개선해서 훨씬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사례자처럼 이명과 불면증이 그 치료를 통해서 개선된 사례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이명과 불면증 개선을 위한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